최신 연구 결과를 최고의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강박증의 핵심 회로가 최초로 규명되어 강박증 진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를 직접 주도하신 분은 국내의 강박증 치료의 최고 권위자이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님이신데요. 권준수 교수님은 1998년 국내에서 강박증 클리닉을 최초로 개설해 감히 국내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강박증 환자를 만나보신 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준수 교수님을 모시고 강박증과 이번 연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 교실의 교수로 있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를 보고 있고, 또 이제 자연과학대학의 뇌인지과학과라고 있습니다. 그게 겸직을 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강박증 클리닉을 오래전부터 개설해서 아마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박증 환자를 아주 많이 보는 분 중에 손가락에 꼽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박증이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강박증은 본인이 원치 않은 생각이나 이미지 등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그 불안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또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반복적인 게 특징이죠.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 공기 중에 균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큰 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본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원래 공기 중에는 균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는 자꾸 혹시 이게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자꾸 이런 반복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또 뭐 과격한 생각이나 성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불안해지고 또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 죄책감,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하여튼 반복적인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게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박증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강박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뇌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뇌의 신경 회로의 어떤 이상 거기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반복적인 생각은 뇌의 아주 깊숙한 곳에서 그런 충동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억제하는 것은 뇌의 피질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두엽입니다. 그렇게 해서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밸런스가 깨져서 충동이 아주 강해지든지 또는 전두엽이나 이런 피질에서 억제력이 약해지면 강박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강박증이 완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박증도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지겠죠? 물론이죠. 모든 정신질환이 다 그렇지만 100% 치료는 안 되지만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조금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정신질환은 조금 만성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박증도 마찬가지고 있어 주로 약물 치료 또는 인지행동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충동성이 올라오는 걸 좀 억제를 하고 그리고 전두엽의 억제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강박증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연구에 대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의 개요부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연구는 저희가 아주 최신 뇌영상술인 확산 텐서 영상 DTI라고 하는데 그것과 확산 첨도 영상 DKI라고 하는 최신의 그 뇌영상술을 이용해서 뇌내 피질과 선조체를 연결하는 백질의 연결성의 이상과 또 선조체의 어떤 미세 구조 이상을 처음으로 밝혀낸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선조체가 정확히 뇌의 어느 부분이죠? 아주 뇌의 심부에 있는 신경의 덩어리인데 되게 대뇌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정보를 집행하고 또 자기 조절, 운동 같은 것을 처리하는 또 보상과 관련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뇌 영역입니다. 근데 이 연구를 진행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개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뭐 우울증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이제 양극성장애 이런 쪽 보면은 대개 이제 뇌의 여러 부위가 관련합니다. 여러 연결 그 네트워크들이 관련하는데 강박증은 정신질환 중에도 특히 특정 몇 개의 신경회로에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경회로의 이상을 알게 되면 그 특정 신경회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치료에 이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뇌신경 조절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두계 자기자극술, 그다음에 뭐 경두계 전기자극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든지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경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신경 특정 몇 개의 회로 이상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박증은 우리 신경 그 회로 중에 몇 개의 특히 신경회로 이상이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밝히면은 아주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 연구를 해요. 그러면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강박증 환자 한 107명 정도, 그리고 대조군으로 정상인 한 110명 정도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그 107명 중에 이제 약물을 아예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도 한 45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약물을 사용했더라도 최근에 한 4주 정도 약물 사용을 안 한 그런 사람들을 MRI를 찍은 거죠. 평균 나이가 한 25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박증을 그 심한 정도를 판단하는 와이복스랑 예일 브라운 obsessive compulsive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점수를 보면 대개 한 26점 정도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환자분들이 26점이면 약간 심한 편입니다. 우리가 와이복스로 15점에서 25점을 중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15점이 이하면 그냥 행동치료나 뭐 이런 걸로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하게 하고 15점에서 25점이면 약물과 인지행동치료를 같이 하게 25점 이상 26점이면 우리가 약물치료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이상 되는 심한 사람은 입원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26점 한 6 정도 되니까 좀 심한 편에 속하는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MRI를 찍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네,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그림은 이제 뇌를 도식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빨간 포인트로 보여드리는 건 뇌 피질입니다. 전두엽, 두정엽, 여기가 척두엽, 지금 요 가려 있지만 후두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것은 선조체와 전두엽과 연결성, 그다음에 선조체와 두정엽과의 연결성, 요 두정엽은 이제 주로 감각 피질이 있는 데죠.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운동 피질이 있습니다. 이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은 거의 같이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고 전두엽과의 연결성은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조체와 피질의 어떤 연결성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전두엽 쪽이 좀 더 기능이 올라가서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있고요. 1차 감각 피질이 있는 두정엽 이쪽은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약간 요거를 조금 유추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손 부위에 균이 묻은 것 같다. 이래서 손을 자꾸 씻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제 그 부위의 어떤 감각이나 뭐 이런 것하고 약간 연관돼 있을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두정엽의 어떤 감각 피질하고 선조체가 기능이 너무 증가되어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약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두정엽과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고 이 전두엽과는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요 균형을 바르게 고치면 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렇게 해서 선조체 안을 봤더니 소위 이제 오른쪽이 정상인이고 왼쪽이 강박증 환자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크기는 좀 다르지만 요 안에 보시면 신경세포들이 좀 듬성듬성하죠. 강박증 환자 세포 숫자가 줄어들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 두정엽과 연결성에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교수님,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의 의의를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지금까지 강박증이 선조체를 중심으로 피질과 연결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가설로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MRI의 최신 뇌 영상술을 이용해서 그걸 증명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여기 균형이 깨져 있는 선조체와 전두엽 또 선조체와 두정엽의 연결성 이상을 교정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신경조절술이라는 방법, 여러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부위를 찾았다. 이런 의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와 연관돼서 강박증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 중인 후속 연구가 또 있을까요? 이 이제 부위의 이상들을 TMS라는 경두개 자기 자극술이라고 하죠. 그게 우울증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뭐 파킨슨 이런 데도 약간 이용을 하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여기 이상이 있는 부위를 강박증이 효과가 있는지를 임상 연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책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강박증이 내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박증과 그 외에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강박증 환자분들에게는 먼저 말씀드릴 게 꼭 이제 이게 이제 질병이라고 하니까 나쁜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또 좋은 측면도 많습니다. 강박증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정확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자기 원칙에 아주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힘들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100% 완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좀 적당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도 세상이 돌아간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많은 분들이 낙인을 찍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뇌 기능이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뇌의 질환이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질환처럼 그냥 뇌 이상으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이 그냥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자꾸 이렇게 늦게 가가지고 오히려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방문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